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건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강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 개인적 추론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참고용으로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 사건을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자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규모의 사건으로 먼저 그쪽 범죄자들이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자살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이 타살에 대한 그런 증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현재 이 사건에 좀 깊게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관점으로는 이제 마약 사건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자살, 타살, 마약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자살이 맞네, 타살이 맞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치 타살이 맞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게 되는 대립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는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고 나머지 의견은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의 규모를 개별적으로 보시지 말고 사건의 규모니까 규모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피의자가 주장을 했던 처음에 자살로 몰고 가려고 했던 아주 작은 규모의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범위의 사이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 정황과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들을 본다면 절대로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건의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타살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규모가 현재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타살. 다른 사람이 정민이를 사망케 하였다.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사건이 확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이면 이제 현재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피의자와 정민이 이 두 명의 관계잖아요. 두 명. 이 두 명뿐이라면 여전히 규모가 좀 작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민이를 사망케 한 사람이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현장에 같이 있던 누군가가 같이 꾸민 일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선 집단 범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민이를 사망케 한 사람이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가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집단 범죄를 넘어서 조금 더 큰 규모의 사건이다 라고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약 사건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아직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더 확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더 크게 확장하면 종교의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영역을 벗어나면 무슨 외계인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로 외계인을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주장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 작은 규모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살.
이 자살은 이 범죄자들이 제일 먼저 꾸며가지고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자살로 위장하려고 한 속임수가 많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타살의 정황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 그리고 지금 이 타살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분들은 이 타살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타살의 이유, 그 사건의 경위, 그러니까 사망 경위, 정민이가 왜 한강에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달라라고 경찰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피의자는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이 심지어 지금 이 자살 영역에 어디가 있냐면 언론, 그 알이 굉장히 파렴치한 짓을 했죠. 이 언론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대다수의 정말 메이저 언론들도 이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한강 사건은 자살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사건을 종료시켜버렸죠. 내사종결. 범죄 혐의가 없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경찰 역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정황들을 본다면 분명히 타살이다 라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분명히 타살임이 분명히 확실해 보이는데 그거를 좀 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언론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타살의 정황들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의아한 게 이제 그 반포나들목 제2 시스템에서도 보이듯이 현장에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직접적으로 살해를 한 그 범죄자 외에도 그거를 조력해준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범죄의 규모가 집단 범죄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집단 범죄가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되는 개념이 바로 마약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CCTV 분석을 했을 때 오픈형 클럽, 이 한강 반포공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픈형 클럽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수상한 정황들이 많이 보였더라.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가 정민이뿐만 아니라 다수가 있을 것이다. CCTV 분석을 하다가 저희가 그런 정황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수인 정황도 보이고 그런 클럽 형태로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집단 범죄자들, 검은 옷의 사람들, 흰 옷의 사람들, 그리고 뭐 원피스 년이, 그리고 바바리니, 정말 너무나도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현장에 있더라. 거대한 단체가 여기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마약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골든건입니다. 골든건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골든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골든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몫이겠지만, 일단 골든은 마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마약 사건도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작은 규모의 마약 사건일 수도 있고 아주 큰 규모의 마약 사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마약 사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저희도 어느 정도 좀 작은 규모의 마약 사건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어떤 분들이 파헤치고 나와 보니까 아주 거대한 조직이 또 관여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큰 규모일 수도 있겠다. 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약 사건을 넘어서 조금 더 멀리,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의식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신제사의 어떤 희생양으로 정민이가 살해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아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마약을 하는 그 죄책감과 그런 이 정신 상태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종교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함으로 인해서 심신이 피폐해지면서 어떤 그걸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종교를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완전히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여기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저희는 여기 현재로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마약 사건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렇게 자살, 타살, 마약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따로따로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제일 처음 자살이라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타살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더 커지면 집단 범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더 커지면 이제 집단 범죄와 연관된 마약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커지면 어떤 종교의식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점점 사건의 규모를 크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점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타살과 집단범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깥으로 사건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거가 부족합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생각은 무한대로 이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은 넓혀갈 수 있지만 이 바깥의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가 상당히 부족해져요. 그래서 타살이나 집단범죄도 아직은 좀 많이 물증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타살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증거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에 가까울수록 증거가 많지만 이 바깥으로 갈수록 증거가 부족해진다. 굉장히 옅어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이 마약과 관련된 그런 의견이 그 중에서도 지금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골든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 마약 사건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만약에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 증거가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돼서 이슈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것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 마약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쪽 진영을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집단 범죄와 이 타살이라는 것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끌어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죠. 타살이 맞고 집단 범죄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 사건을 다룬 분들은 이 타살과 집단 범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타살과 집단 범죄 이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마약 사건은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 말이 맞다 뭐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의 규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약 사건까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교가 절대 아니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약 사건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이 종교의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모든 사건들을 또 포괄하고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마약 사건 이쪽으로 관심을 두지만 이 소년이 온다는 이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절대로 완강히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자료를 봤는데 나름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게 주장을 펼치시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생각을 열어두는 게 맞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이 사건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주장을 하더라도 이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열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약 사건을 다루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좀 줄어들고 많이들 떠나갔죠.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 아버님이 이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이 타살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믿고 계시는 분들은 왜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많이 이제 실망하셔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유가족 분들이 여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일단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사건의 규모.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규모를 크게 가져가야 된다. 마치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사건의 규모를 점점 이렇게 크게 보는 형태가 돼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살 정황을 찾았을 때 그 증거들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증거들이 나올수록 점점 한 단계씩 크게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쪽에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증거 자료,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많이 증거 자료들이 소각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쪽 이제 타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황들이 많이 남아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는 증거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는 이 어떤 사망 사건이죠. 누군가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수사 단계 할 때 이쪽만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사망했다. 그러면 이 규모를 처음에 물고기 잡듯이 그물망을 이렇게 딱 투척을 해놓고 점점 조여오면서 증거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증거가 인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끌어 모았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여기 게 다 소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 범죄자들이.
그래서 사건 초반이 굉장히 구멍이 많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풍선 모양처럼 점점 커지는 형태의 규모로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는 이 사건이 진실을 찾아가면서 점점 확실해지겠죠.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고되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는 것, 그런 자세로 굉장히 길게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